ESC 키를 눌러서 텍스트 크기를 조절하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리고 ESC 키 눌러서 다시. 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초보자를 위한 텍스트 상자의 삽입과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시는 텍스트 상자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텍스트 상자의 클릭과 드래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입력을 할 때 이 그리기 그룹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불러와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클릭해서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줄바꿈이 되지 않고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줄바꿈이 돼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렬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이 내용만 하려고 이 내용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클릭과 드래그의 차이점을 했습니다. 자동 맞춤 안함,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그리고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다 보면은 텍스트 상자 크기를 조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절이 안 되죠. 자, 이럴 때 왜 조절이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는요,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텍스트 상자가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있죠? 자, 이 부분의 내용은 뭔 내용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다 보면, 자, 이 텍스트 상자가 이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텍스트 크기가 조정이 되면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이제 일부 데이터를 갖다가 딜리트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해당 내용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텍스트 상자의 점선과 실선의 차이점.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텍스트를 입력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우리가 텍스트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하고 만약에 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부만 텍스트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보면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텍스트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ESC 키 눌러서 이 텍스트 상자를 실선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같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만약에 점선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 내용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다가요. ESC 키를 눌러서 텍스트 크기를 조절하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리고 ESC 키 눌러서 다시 텍스트 크기를 줄일 수 있죠. 마우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ESC와 스페이스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실선으로 바꾸느냐, 점선으로 바꾸느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도형,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왜 넣어놨냐? 우리가 텍스트하고 도형하고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는데 텍스트와 도형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클립보드에서 서식 복사를 눌러서 이 텍스트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도형에도 텍스트라는 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 옵션도 같이 따라서 나온다는 거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단지 이미지만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림 서식으로 들어가서 요 차이점 하나, 여기 이 그림 관련해 가지고 요 차이점만 있지 나머지 효과나 채우기, 크기 및 위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 것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꾸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 윤곽선, 그림자,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꾸미기죠. 자, 이 부분 먼저 텍스트 채우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시고요. 텍스트 옵션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채우기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단색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빨간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바로 채우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리고 패턴 채우기. 원하는 패턴을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텍스트 윤곽선입니다. 텍스트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선 없음, 실선,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실선, 가장 기본적인 실선에 색상, 원하시는 색상 선정을 하시고요. 자,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저는 일단은 해보고요. 자, 너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겹선의 종류도 원하는 내용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시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 모양 종류와 연결점 종류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텍스트 윤곽선에서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내용, 글꼴 깨짐 방지 설정. 맑은 코딩이나 노트산스 같은 경우는 글꼴이 깨진다는 얘기가 왕왕 들립니다. 자, 그때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맑은 코딩과 노트산스 같은 경우에는 실선의 투명도를 100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 맑은 코딩과 노트산스가 글꼴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선의 투명도 100%입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그림자입니다. 텍스트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옵션에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텍스트 효과라고 있죠? 텍스트 효과 들어가시면 이 그림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 보면 크기 있죠, 크기.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이 부분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그리고 흐리게 간단하게 이게 텍스트에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도, 간격 다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텍스트를 꾸밀 수가 있겠죠. 텍스트 채우기, 윤곽선, 그림자 이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하셔서 텍스트를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간과 행간의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글씨 같은 경우에 이 글꼴 그룹에서 보시면요. 여기 부분에 문자 간격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자간을 조정하는 거죠. 보통 매우 좁게로 많이 하는데 만약에 기타 간격으로 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좁게 값을 입력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0.5에서 0.8 정도로 해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5 정도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해당 내용이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격 같은 경우에 중간격은 배수의 1.1에서 1.3인데 보통 중간인 1.2로 많이 맞추죠. 단락 그룹에 보시면 여기에 주간격이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줄간격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 간격 있죠? 줄간격 이 부분에 클릭하셔서 배수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부분 값을 갖다가 1.2 정도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그런 줄간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과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